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할 건데, 확률 분포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확률 분포라는 것을 한번 배워본 적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도수 분포표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잖냐? 그래요? 어떤 자료를 조사해서 그것을 표로 나타낸 거. 이것을 이제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확률로 표현한 거. 그럼 확률 분포표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를 조사를 했어. 조를 조사를 해서 이 도수 분포표로 이렇게 나타내잖냐? 이렇게 이제 나타낸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도수라고 놓는 거잖냐? 주사를 던졌는데 주사위가 나오는 횟수를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4가지만 있는 주사위로 잡자. 오케이? 얘가 1번 나왔고 3번 나왔고 4번 나왔고 5번 나왔대. 오케이? 조사를 한 거야. 이렇게 그냥. 조사를 한 거지?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다 더하면 13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얘를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확률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게 확률 분포인 거야. 오케이? 얘를 뭘로 바꿔줘요? 엄마? 얘를 뭘로 바꿔준 거예요? 확률.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이게 전체 분의 전체 분의 전체 분의 전체 분해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총합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 이게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확률로만 표현한 게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걸 너희들이 명확히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간 거를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고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값들 있지? 이게 이제 나오는 값들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뭐가 있을까요?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4개의 주사를 던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직접 조사해 본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보는 것은 각각의 확률이 뭐가 되겠어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사면체인 이러한 이 삼면체를 주사위로 사용했다면 오케이? 이렇게 분포표로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 x에 대한 확률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낼 거거든. 얘가 이제 이 확률 변수를 large x.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x1, x2, x3, x4라고 나타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든.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얘를 1, 2, 3, 4라고 나타내도 상관없겠네. 그래요? 그때 이 확률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 large x의 값이 small 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가 이 값이 됐을 때의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지. 오케이? 이게 됐을 때의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확률 분포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거든. 이산 확률 분포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산이라는 뜻만 알면 되는 거잖냐? 뭐예요, 이산? 그렇지. 이산 가족. 그거 맞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아무튼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진 가족 이산 가족이라고 부르잖냐. 잠깐만. 너 이산 가족 아냐? 이산 가족? 이산 가족 너 처음 들어봤냐? 잠깐만. 너 그 이산 가족 들어봤지? 역사 시간에 들어보지 않냐? 처음 들어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이사가 그 6.25 그거 그렇지. 양복한다는 그렇지. 6.25가 아니라 6.25가 맞구나. 일제 강점기. 우리한테 물어준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이산 뭐지? 라는 표정을 지어가지고 아무튼 봅시다. 여기 이산 가족이 가족이 있을까 봐. 이제는 없지 않을까? 이제는 진짜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부모님일 생각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분포는 이 변수가 각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던진 거 아니면 뭔가를 조사한다라는 거잖냐. 그 자료들이 각각 떨어진 값일 때 이렇게 각각 떨어진 값으로 표현될 때 얘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각각 떨어진 값들을 확률로서 나타낼 수 있거든. 이렇게. 오케이? 이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이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지 않냐? 그럼 이 용어는 너희들이 명확히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도 있거든. 연속 확률 분포. 그러면은 이 별량이 연결이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각각 떨어진 값인데 뒷부분에서 이제 배울 거야. 근데 거기에서는 이 확률 질량 함수 대신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거 왜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쓰냐면 우리가 그냥 자료를 조사할 때 이렇게 자료가 나오거든. x 하나의 값에 대해서 이 어떤 값들이 조사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한 칸으로 이 길이로서 이거로서 하나하나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질량을 갖는다라고 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용어는 명확히 기억하고 이상확률 분포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한번 봐보자. 옆에 이제 살짝 봐볼 거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되어 있잖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냐면 봐봐. x의 값이 1, 2, 3,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무엇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표로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지 x의 값이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 4가 될 때의 값을 줄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각각의 확률은 이게 이제 1이 될 때는 x가 1이 될 때잖아. 그지? k-8분의 1이 되는 거고 x가 2가 될 때는 2k-8분의 1이 되는 거고 3이 될 때는 3k-8분의 1이 되는 거고 4가 될 때는 4k-8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 1, 2, 3, 4가 각각 떨어져 있잖냐? 이 떨어져 있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변수들을 반드시 표현해야 되거든? 변수가 각각 떨어진 값들이 되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등장해서 그러면 이 표에다가 1, 2, 3, 4를 통해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각각의 확률들을 어떻게 나타낼 건가라는 거잖냐. 이 확률들 있잖냐. 이 확률들은 1보다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0보다 작아질 수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한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이 각각의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여기 위에야.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각각의 확률은 PI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해보자. 두 번째. 여기에서 어떠한 성질을 갖겠어? 이게? 그렇지. 다 더하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적을게. P1, P2 쭉 해서 PN까지의 합이라고 쓰겠지.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얘를 쓸 때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라고 놓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거야. 우리가 확률을 구할 건데,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이런 확률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라지 X가 XI보다 더 크거나 같고, XJ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할게요. 밑에 있는.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할게요. 얘가 X1부터 XN까지 있는 건데, XI가 어딘가 있을 거고, XJ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표로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있는 거냐면, 앞부분 좀 생략하고 쓸게요. XI가 있을 거고, 쭉 가서 XJ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것의 확률은 PI라고 놓을 거고, XJ에 대한 확률은 PJ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I부터 XJ까지 이것들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확률을 다 더해주세요라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냐면 시그마 K는 I부터 J까지
j까지 pk라고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x에 대한 x에 대응되는 값들을 다 더해 준 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확률에는 이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항상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확률은 0하고 1 사이의 값이 되는 거고,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거고, 확률을 계산할 때 이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야. 항상 이렇게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이산 확률 분포거든. 각각의 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포야. 이것은 표를 그려서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무조건 표를 그려서 해석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라서 일단 이걸 다 그려봤더니 이 합이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다 더했더니 10k-8분의 4인가? 얘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k는 뭐가 돼요? 20분의? 이렇게 구해줄 수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요? 2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3보다 큰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럼 어떤 확률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때의 확률이랑 이때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20분의 3이니까 이거에 대한 확률이 뭐가 되지? 20분의 그냥 이렇게 적자. 20분의 3이면 9-8분의 1. 20분의 4면 12-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해준 거니까 20분의 뭐예요? 21-8분의 1,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럼 20분의 1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요? 5분의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문제를 풀 때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 각각의 확률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표를 만들었을 때 이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되는 거고,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되는 거고, 오케이? 확률 총합은 1이 돼야 되는 거고, 확률을 계산할 때 3보다 큰 확률을 계산할 때 이 밑에 있는 값들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 밑에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도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표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표만 만들어 보자. 1부터 6까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 중에 동시에 3장을 뽑을 때 적혀있는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1, 2, 3, 4. 더 이상 없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라지 x의 값이 1, 2, 3, 4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확률에 대한 총합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아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라지 x가 x의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을 각각 구해볼 건데, 오케이? 각각 구해봤더니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6시 3이지? 그지? 6시 3분의 그렇지. 1이 뽑혔으니까 나머지 두 개가 뽑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6시 3분의 4시인가? 6시 3분의 3시이고 6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혹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확률을 구해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세 번째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이거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얘를 x라고 놔뒀을 때 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분의? 63분의 x 플러스 4c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미안해. 6 마이너스 xc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너희가 이제 소수령이 나온다면 반드시 이 숫자를 언급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많이 틀려오면 이 숫자를 언급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반드시 이 x에 대한 이 숫자들을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거는 조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자료를 조사했어. 그러면은 이 자료를 해석하겠습니다라는 게 두 번째거든. 오케이? 그게 이제 사실 이 자료를 해석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 않냐? 이 자료에 대한 특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라는 건데 여기서는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안 배워요. 오케이? 첫 번째는 평균, 기대값이고 두 번째는 삼포도, 분산이에요. 오케이? 분산이랑 표준 편차. 오케이? 이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라는 거고 이 두 가지만 다루는 이유도 뒷부분에서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야. 지금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우리가 이제 전체 조사를 다 못 하잖아. 우리가 이제 남학생들이 했는데 여자와 손을 잡아본 친구가 몇 명이나 라는 친구 조사를 했어. 여자친구와 손을 잡아본 친구가 몇 명이나 조사를 했단 말이다.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강지원이 맞잖아. 한 명? 말도 안 되는데. 당연히 그거네. 빨리 성공. 그래요? 너도 있잖아.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단 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국의 평균하고 맞나 아니면 틀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냐. 그렇지? 그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조금의 집단이잖아. 그 표본 집단이라고 나중에 부를 거야. 이 표본 집단만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전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선거를 하잖냐. 선거를 할 때는 그거 하잖아. 너희들이 이제 선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봐보면 신뢰도라는 게 있고 오차범위라는 게 붙어 있거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야. 결국 다 조사를 못 하니까 일부만 조사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혼자 맛있는 거 먹다가 살에 걸렸어요? 그지? 혹시 여기 걸렸? 그렇지. 혼자 맛있는 거 먹다가 지금 살에 걸렸잖아. 딸기 걸렸네. 딸기가. 아, 그거 먹다 걸린 거야? 혼자? 까만데. 아, 그거 먹다가 펄이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혼자 맛있는 거 먹지 마세요. 먹을 때 옆에 친구 한 입씩 주고 먹어. 아, 요즘 그러면 안 되지. 주고 싶은데 원래 좀 좀. 한 장씩. 한 장씩. 그렇지. 그렇게 기침하고 떠먹네. 봐보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조사한 자료에 대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했잖냐. 이게 이제 원래 도수였어. 이게 도수. 그러잖아. 그러면 원래 이제 이 도수를 뭐라고 표현해보면 y 좀 1로 바꾸자. 미안해. 1로 바꿉시다. y1, y2, yn이라고 놔두면 우리가 이제 전체 개수를 s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렇지?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 평균은 이렇게 구했어. 평균은 전체분의 x1, y1, x2, y2 이렇게 구했어요. xn, yn이라고 이렇게 구했단 말이다. 이게 이제 언제? 중학교 때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도수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확률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해주냐라는 것은 이 봐보면 생각보다 쉬워. 이걸 각각 나눠서 버렸더니 어떤 형태가 나와요? x1이랑 s분의 x1. 이거 p1이 곱해진 형태가 나온 거 보여요? 그래요? 이 형태가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x1, p1, x2, p2 뚜루룩 해서 xn, pn에 대한 형태로 써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확률 분포표로 바꾸어서 표현해 봤더니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x1, p1, x2, p2 뚜루룩 해가지고 xn, pn으로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평균이 영어로 expectation. 발음이 정확했냐? 미안. 그래서 2를 따와요. 오케이? 평균을 이 변량 x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이 민이라는 뜻도 있잖냐? 이건 내가 알아. 평균 맞지? 평균. 그래서
이 m이라는 것을 따오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그마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k는 1부터 n까지 xk, pk라고 놔두면 되겠네요. 이게 평균이에요. 오케이?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야.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에요. 얘가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걸 계산하는 연습들을 하겠지? 이게 조금 귀찮고 짜증나거든. 여기는 문제가 좀 많은데 풀다가 귀찮고 짜증나겠지 당연히. 그러겠잖냐?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풀어보세요. 알았지?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풀어봐. 오케이? 다음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평균이 있고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분산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분산이 있을 건데 분산은 우리가 이제 분산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봤어? 분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제곱에서 더해요? 0되니까. 왜 0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데? 그렇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게 삼포도라고 하거든.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뭐 구해요? 그 영어는 배웠잖아. 뭐 구해? 편차라는 걸 구해요. 편차. 편차가 평균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거잖냐?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용어가 뭐냐면 편차야, 편차. 편차예요. 편차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편차라는 것은. 평균과의 차이. 그래. 평균과의 차이. 그래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평균인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xi-m이라고 놔둬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편차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배운 사실 중에 어떠한 사실은 있어요? 편차의 총합은 뭐가 돼요? 총합은 0이에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도수 분부표로 나타내 봤더니 그거에 대한 편차들을 도수를 싹 곱할 거 아니야? 그걸 다 더해봤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응?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저희 학교는 그 마지막 시험 때 이거 했잖아요. 열풍이 불어가지고 아무도 시험 공부 안 하고 봤어. 뭔 그런 학교가 다 있어. 아무튼, 기껏 빠지 내가. 60점대가 3개인가 2개인가 나왔었는데 30점 했어요, 지금. 그 자랑 아니에요. 봅시다. 그걸 자랑같이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봐봅시다. 봐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편차라는 것은 이건데 흩어진 정도를 이게 편차를 다 더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자료를 조사를 했어. 그래서 평균을 구했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위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조사해 볼게. 너희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난다면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자. 우리가 이제 주사를 던질 거야. 1, 2, 3, 4, 5, 6. 6개가 있는 주사를 던질 건데 이거의 각각에 대한 평균. 평균은 뭐가 되냐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제 합이고 총합이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평균 뭐야? 6분의 21? 2분의 7?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 좀 연습할 건데 정확히 한 가운데 값에 대해서 대칭적이잖냐?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 가운데 값이 평균이에요. 그러겠지? 2분의 7이야. 오케이? 정확히 대칭적이잖아. 그럼 한 가운데 값이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해볼 거냐면 편차를 구해볼 거야. 편차. 편차는 좀 위에다 쓸게. 편차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7.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확률이 다 똑같잖냐? 확률이 다 똑같을 때는 편차의 총합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다 더한 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왜 평균에서 평균이 한 가운데 값일 거 아니야. 그럼 떨어진 것들을 거리를 다 체크해보면 이게 결국 평균에 수렴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요? 이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걸 다 더했더니 0이 돼서 의미가 없단 말이다. 흩어진 정도를 판단하기가. 그래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곱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단위가 제곱이 돼. 센티미터를 제곱하면 제곱 센티미터가 되잖냐? 단위가 제곱이 돼버려. 그럼 단위를 다시 맞춰줘야겠지. 그래요? 단위를 맞추는 행위를 하는 게 표준 편차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분산을 구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흩어진 정도를 판단하는데 분산을 과정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자료는 뭐야? 단위가 똑같은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것 때문에 표준 편차가 좀 더 중요한 단위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곱해서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얼마나 흩어졌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건데 분산은 이거예요. 이 분산이다라는 것은 뭐라고? 분산이다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말 그대로 평균이잖냐? 제곱한 거에 대한 평균. 그러면 얘를 분산은 이 버리언스라는 용어가 있거든. 그래서 V를 갖고 와. X에 대한 분산인데 얘를 쓸 때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XI랑 M을 뺀 거, 이 차이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나타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잖냐. xi-m의 제곱 pi. 그렇지? p1 플러스 xe-m의 제곱 p2.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평균이 있으면 이 표에서 평균이 있으면 평균에서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한 거. 오케이? 여기서 확률을 다 더해서 뭐 한 게 되겠습니다? 총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n-m의 제곱 p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당연히 무엇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시그마로도 표현해 줄 수 있겠지. 시그마로 표현해 줬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m의 제곱 p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실제적으로 확통이라는 과목이 소환수투를 배운 다음에 배우는 선택 과목이잖냐?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수원에서의 나오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거 있잖냐. 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배웠거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은 이 분산을 쓸 때 이렇게도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에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무엇을 증명해 주면 되는 거냐면 얘를 통해 증명해 주면 돼요. 얘를 통해 한번 증명해보자. 이 식을 정리해볼게.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의 성질 중에 곱셈을 나누어 쓸 수 없습니다. 라는 성질이 있지. 그래요? 곱셈을 각각 나눌 수는 없어. 근데 무엇을 나눌 수 있어요? 덧셈은 나눠줄 수 있어. 덧셈 뺄셈은 나눠줄 수 있어. 그럼 얘를 정리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xk의 제곱 pk 바로 이렇게 써도 돼요. 2xk m pk 플러스 m제곱 p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곱을 해서 pk를 싹 곱해줬네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각각 나누어 써봤더니
k는 1부터 n까지 xk의 제곱 pk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배 m이 튀어나와. k가 아닌 것들은 다 상수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k가 아닌 것들은 다 상수 취급하니까 밖으로 빼고 플러스 m의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바꿔볼게.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얘는 뭐냐면 제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오케이? 아까쯤에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그대로 써줬잖냐?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써줬잖냐? 내가 좀 잘못 썼네. 미안, 빨리 수정하자. 큰일 날 뻔. 라지 x라고 쓸게요. 오케이? 여기에 라지 x가 들어가야 돼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별량 마이너스 평균에 대한 제곱. 오케이? 이것의 평균이에요.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라지 x를 이제 시그마로 이 각각을 나열할 때 x1, x2, x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잖냐? 시그마로 바꿔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어떻게 써줄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앞에 거는 2x의 제곱.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거 우리가 위에서 유도했어요. 뭐였어? 저 위에 있지. 요거는 뭐가 돼요? 2x. m이라고 놔둬도 돼? 그래요? m이라고 놔둬도 돼요? 평균을? 이거 그러면 이게 m이니까 이게 m이거든. 이게 m. 그럼 마이너스 m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m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예요? 확률의 총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m의 제곱인데 m을 평균의 기호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평균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게 뭐야? 마이너스 m의 제곱인데 얘를 m을 2x라고 나타낸다라고 했잖냐? 평균을 다시 위로 가볼까? 평균을 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2x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잖냐? 그래서 2x의 제곱으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명해 볼 수도 있잖냐? 이 증명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너희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연습을 해봐. 시그마로 표현돼 가지고 이거 나열하는 거 있잖냐? 이건 너희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사실 뭐냐면 이거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뭘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 편차의 제곱으로 푸는 게 좀 더 쉬운 문제가 있고 아니면 평균의 제곱 마이너스 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빼는 게 더 편한 방법들이 있어요. 오케이? 대부분은 뭐가 더 편하냐면 이게 더 편해. 왜냐면 이 별량하고 평균을 뺐더니 분수꼴이 등장하는 방금 위에 문제 봐봐. 우리가 이거 분산 구할 때 여기서 이제 분산 구할 때 분수꼴로 등장하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딱딱 떨어지는 값으로 나오면 쉬운데 분수꼴이 들쑥날쑥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 이것들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습니다 라고 푸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옆에 문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오케이? 이 옆에 문제에서 한번 연습은 해볼게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뭐냐면 표준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쓰는데 시그마 x로 써요. 이게 이제 스탠다드 기억 안 난다. 아무튼 표준 이 스탠다드잖냐? 오케이? 그 S의 그리스어를 따온 시그마를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 x를 쓰는 건데 이건 너희들이 알아. 루트 vx가 되겠습니다. 단위를 맞춰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봅시다. 봐보자. 우리가 평균도 구하는 거 있고 이것도 다 했어. 그럼 옆에 문제를 봐봅시다. 이 다음과 같을 때 평균 분산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네. A 값은 확률의 총합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2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 2, 1 마이너스. A의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수의 값이 될 수는 없으니까 A의 값은 2분의 1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표를 만들어줬더니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평균을 구해줄 건데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균은 그렇지. 그러면 얘가 4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얘 4분의 2지? 통분시키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잖냐?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랑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두 개 다 해볼게. 일단 편차의 제곱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편차를 구해보면 편차는 뭐가 되냐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거든. 0 마이너스 4분의 1이 편차예요. 1 마이너스 4분의 1이 편차예요. 이놈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놈의 제곱들을 구해봤더니 생각만 해도 이거 화난다. 4분의 5의 제곱. 뭐라고? 오케이. 큰일 날 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게 4분의 3의 제곱이지. 이거 곱하기 4분의 2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4분의 5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64분의 9, 18, 1, 25 그러면 64분의 뭐가 돼요? 26, 44? 44? 그러면 16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편차의 제곱 마이너스,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의 정의로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분산의 성질인 뭘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얘로 구해줘 봤더니 일단 이거는 뭐 하면 돼요? 이놈을 제곱하면 돼.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그지? 별량을 제곱하게 된다면 얘가 앞에 거를 계산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네요. 4분의 2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 보여요? 이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4분의 3에서 뭘 빼주면 돼? 16분의 1 빼주면 되는 거니까 4, 16분의 11 이렇게 구해지는 게 보이지. 확실히 뭐가 더 쉬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더 쉽지 않냐? 이게 더 쉬운 경우가 있어. 대부분이 사실 이게 더 쉽거든? 근데 편차의 제곱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때가 있어. 그건 언제냐면 이거 계산하는 거 있잖냐? 편차 계산한 게 정수로 따질 때가 더 쉬워요. 오케이? 편차 계산한 게 정수로 따지는 게 쉬우면 정수로 따라락 떨어질 때 있잖냐? 아니면 이게 정확히 대칭적인 형태가 주어지던가. 그러면 절반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는 경우를 나눠서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밑에 문제는 너희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어요?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어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어? 그러면 무엇이 성립해요? 그렇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에요? 이것들의 합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쉬운 게 3, 13분의 1 바로 구해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아, 이거 9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냐? 연립에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립에서 풀어야 돼. 그러지 않냐?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보이면 그냥 쓰세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바로 풀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바로 대입해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돼요. 오케이? 연립에서 푸는 건 너희들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분산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평균만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다음 봅시다. 이 다음 문제도 너희들이 충분히 구해줄 수 있을 건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당연히 뭐겠어요? 뭐겠어? 이거는 반드시 표를 만들어줘요. 방법이 없어. 뭐부터 만들어주세요? 표부터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 각각이 떨어진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표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꺼낸 공이 2개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체크해 줘야 되는 거잖냐? 그러면 2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지? 2, 2 이렇게 나올 수 있고 2, 3 이렇게 나올 수 있고 1, 3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따지면 너무 복잡하거든. 그러면 얘를 표를 그려서 판단해주면 조금 더 쉬운데 1, 2, 2, 3이랑 1, 2, 2, 3을 뽑았거든. 오케이? 2개가 같이 뽑힐 수 없어요. 오케이? 2개가 같이 뽑힐 수 없어. 1, 1 이렇게 뽑힐 수 없고 2, 2 이렇게 뽑힐 수가 없어. 2가 이제 2개 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똑같은 2라고 가정을 할게. 오케이? 그랬을 때 뽑힐 수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3이 되는 거고 4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4가 되고 5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전체 개수는 몇 개야? 42니까 6개야. 그렇지? 6개가 지금 다 나온 거 보여요? 그래요? 6개가 다 나온 게 보이니까 우리가 표를 만드는 게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 처리해주면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오케이? 실수도 적고 유용한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 너희들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 생각보다. 한 개 살짝 빼먹어가지고 틀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6개 중에 2개였고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6개 중에 2개였고 합이 5가 되는 것도 6개 중에 2개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잖냐? 이거 굉장히 쉽지? 뭐예요? 대칭적이야. 3도, 3, 4, 5도 밑에 확률도 가운데 값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평균은 그냥 뭐예요? 가운데 값이에요. 오케이? 4가 가운데 값이었냐? 그래요? 그 다음에 분산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편차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 마이너스 1이고 1이라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된다면 6분의 2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네. 그래서 3분의 뭐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표준 편차 무엇이 되겠습니다? 3루트 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유리화시키면 바로 나오지? 루트를 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다면 바로 구해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는 학교 선생님도 그냥 계산했다라고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별 문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